기록하지 마라. 단 4글자였습니다. 왕이 내린 어명이었습니다. 어명을 어기면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명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명을 어긴 것도 기록했습니다. 왕이 기록하지 말라고 한 그 말까지도 왕은 그 사람을 귀양 보냈습니다. 그런데 귀양을 보낸 뒤에도 11년이 지나도록 왕은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식은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원문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600년 전 한 평민의 붓이 왕보다 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붓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기록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이 조선 왕들이 매일매일 느꼈던 공포였습니다. 조선에는 사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사관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 단순히 공식 회의만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밥 먹을 때도, 사냥할 때도, 화를 낼 때도, 심지어 실수를 해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왕 본인은 절대 볼 수 없도록. 사관의 기록은 왕이 죽은 뒤에야 공개됐습니다. 살아있는 왕은 자신에 대한 기록을 단 한 줄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킨 나라가 세계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입니다. 왜 이 원칙이 중요하냐고요? 일본도 중국도 실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했습니다. 오직 조선만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히뵑 1202년간 25명의 왕 이야기가 담긴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왕조 기록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록이 가능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어서, 제도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진실은 다릅니다. 그 시스템을 목숨 걸고 지켜낸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인생. 그리고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집안도 엄청난 권력도 없었습니다. 붓 하나 들고 왕 앞에 섰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태종시대 1401년 전후입니다. 태종 이방원. 여러분도 아시는 이름이죠. 드라마에서 수없이 다뤄진 조선의 철혈 군주.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냉혹한 정치인. 신하들도 그 앞에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태종이 유독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인생. 사관이었습니다. 계급으로 보면 태종보다 한참 아래고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관이라는 직책이 있었고 그 직책 뒤에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민인셈은 그 원칙을 문자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태종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멀리서 노루를 쫓다가 말이 거꾸러졌습니다. 태종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왕의 위엄이 순간 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얼른 일어난 태종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 말이 사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남아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태종 4년 1404년 2월 8일 기묘 4번째 기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까지 몽땅 기록된 겁니다. 이 기록은 현재 조선왕조실록 공식 홈페이지의 최고 인기 검색어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민인생은 낙마 기록만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종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사냥터에도 연회장에도 내전에도 태종이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만든 휘장 안까지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태종은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편전의 휴식 공간에는 들어오지 마라. 직접 어명을 내렸습니다. 민인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편전이라 해도 대신이 이를 아뢰고 경연에서 강론이 이뤄집니다. 신등이 만일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갖추어 기록하겠습니까? 태종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맞다. 민인생이 답했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신여부직상 유황천, 신이 만일 곱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신하들이 굽어있는 자리에서 붓 하나 든 사관이 왕 앞에서 말합니다.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중국 고전 서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시자민시 천청자민청.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과 같고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이 듣는 것과 같다. 민 인생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이 담대한 사관이 결국 귀양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굴욕적인 이유로. 사연을 들으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잠깐 멈추지 마십시오. 민 인생이 귀양 가는 장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귀양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 그가 한 일이 이 영상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태종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민 인생이 평전 문 밖에서 휘장을 들춰보다 들통났습니다. 왕의 개인 공간을 엿보는 행위였습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얘를 잃어도 정도가 있습니다. 귀양 보내소서. 외국 태종은 명을 내렸습니다. 민 인생을 변방에 귀양 보내라.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같습니다. 왕이 명령하고 신하가 쫓겨나는 것. 그런데 민 인생은 귀양 가기 직전에 딱 하나를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귀양을 가게 된 이유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사초에 남겼습니다. 왕에게 귀양을 보내지는 사관이 그 귀양 명령까지 직접 기록하고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 느껴지십니까? 민 인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남으면 진실도 남는다는 것을. 자신이 귀양 가더라도 자신이 한 일의 이유가 기록에 남으면 역사가 판단해 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태종은 민 인생을 귀양 보낸 지 11년이 지나도록 신하들이 조계 자리에서 사관을 들이자는 말만 해도 기겁을 하며 민 인생의 이름을 다시 꺼냈다고 합니다. 귀양 보낸 사람의 이름을 11년이 지나도록. 이것이 트라우마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 나옵니다. 민 인생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역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 인생 덕에 조선왕조실록의 신뢰도가 보장될 수 있었고, 태종도 권력욕의 천 페르나에서 하급자에게도 관대하고 인간적인 철혈 군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민 인생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태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영원히 사라졌을 겁니다. 말에서 떨어지며 당황한 왕의 모습. 사관 앞에서 눈짓을 보내던 순간, 텐전에서 내 쉬는 공간이니 들어오지 말라고 투정 부리던 장면. 이것들이 모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600년 전 조선의 왕을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민 인생은 왕의 권위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인간성을 후세에 전해준 겁니다. 이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모여 만들어진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유네스코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서 가장 상세하면서도 포괄적인 역사 기록물이다. 그 방대한 기록의 시작에 민 인생의 붓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프닝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록하지 말라는 어명을 어긴 사람의 정체. 그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의 직분을 다한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을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귀양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낸 사람. 그것이 600년 뒤 인류의 유산이 됐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실험으로 증명한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권위 앞에서 자신의 원칙을 포기합니다. 민 인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위 앞에서 자신의 원칙을 지킨 사람. 역사는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태종은 조선 최강의 왕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고 신하들을 두려움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에게는 굴복했습니다. 붓 하나 든 사관, 민 인생. 그는 어명을 어겼습니다. 귀양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태종이 낙마한 그날의 기록은 인터넷에서 수백만 명이 읽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어 인류의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0년 뒤에도 남는다면 오늘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 인생처럼 권위 앞에서도 원칙을 지킨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러지 못해 후회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그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한 일을 딱 3줄만 기록해 보십시오.
일기든 메모든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괜찮습니다. 그 세 줄이 쌓이면 훗날 당신의 삶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민인생의 부시 600년을 건너온 것처럼 감사합니다.